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2018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별히 한국계 프랑스인 남매니까 오빠 동생이죠.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두 사람이 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초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남매를 키워내신 장본인, 우리 한국에서는 과학자로, 또 프랑스에서는 교육자로 양국 모두에서 훈장을 받으신 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공 세우신 얘기도 듣고요. 또 남매 가르친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네, 오영석 박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30년 나갔다가 들어오니까는 오래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감입니다. 네. 30년 동안은 프랑스에만 쭉 계셨고, 예. 한국에 오신 지는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그쪽에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그렇게 낯설진 않고요. 예. 그리고 그 증거가 제가 한국말을 아직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남매, 네. 큰 아들하고 그 다음 딸이죠. 네네, 그렇죠. 예. 한국 이름이? 한국 이름이 오영택, 그 다음에 오수련, 오수련 이름이 이쁘죠. 예. 한국 이름을 프랑스에서 사용하진 않죠?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 오늘 델핀 수련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델핀 수련. 네. 그렇게 하고 세드릭 아들 같은 경우도 한국 분들 만나면은 오영택입니다. 그래요. 세드릭 델핀이 이제 프랑스 이름이로군요. 예, 그렇죠. 네. 지금 그 둘은 현재 직함이 뭡니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강요로서 디지털 경제장관입니다. 디지털 분야의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딸 델피는 하원 의원을 거쳐서 하원 의원. 네, 지금은 외무부 본부대사로 2020년 7월달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 여성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20일 날 세계 정상 한 50개국의 정상이 파리에 모여서 여성 인권, 남녀 평등 이거에 대해서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아들 오영택, 네. 마크롱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아주 최측근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최측근이죠. 사무실에 가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진하고 메모를 써서 갖고 처음부터 나하고 같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거다. 나는 사랑한다. 그런 메모도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둘 다 나이가 몇 살쯤이에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오영택은 제 아들은 1982년 12월생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37이 되죠. 37, 38.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직 40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직은 멀었죠. 예. 그죠? 네, 수련이는 3살 뒤니까는 34. 근데 벌써 장관. 예. 벌써 하원의원 거치고 대사. 네.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이고 그래도 나이가 젊은 데 비해서 굉장히들 성숙해요. 네. 그러니까는 좀, 자기네들 성격이 그렇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배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정치권 쪽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무슨 애들의 그 장래를 얘기를 해요. 그 장래는 자기 자신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너희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그다음에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장래는 어떻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지. 절대 부모로서 자식이 뭐 해라 이러고 결정 안 내는 거는 네. 큰 잘못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따님이 하원의원도 되고 네. 막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 네. 기분 좋으셨겠어요? 기분 좋죠. 뭐 직책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이 직업인으로서 잘 나가고 잘 네. 열심히 한다는 건 무슨 네. 직업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부모로서는 즐거운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그 일에서 자기네들의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니까 예. 그게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 네. 지금 벌써 제가 시작하고 몇 말씀 이 아들, 딸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 이미 지금 답이 다 나와요. 무슨 답이요? 아빠가 아이들 장래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애들 직업이 뭐 중요하냐. 애들이 다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커리어 쌓고 두각을 나타내면 되는 거지. 이런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국의 아빠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 한국의 아빠들이든가 한국 부모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는 게 그 부모 자식 시간이라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전부 다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 아니에요. 네. 불완전한 객체죠. 네. 그런데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한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장래를 선정해도 그래요. 만약에 잘 되면은 다 좋지만은 부모가 다 잘 되라, 자식 잘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얘야 내가 네 장래를 망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얘기한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는 그래요. 그 경험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는 막루의 경험에 많다는 거는 막루가 높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막루가 높으면 멀리 볼 수 있죠. 그렇죠. 멀리 보면은 벌써 대비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방향 감각이라든가 모든 거를 자기가 나가의 방향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모는 보여주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부모가 하나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클 때까지 성령이 될 때까지 복지나 건강이나 이거는 책임을 져야죠. 예. 그렇죠. 그거는 자기 자신들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거 외에는 장래를 책임진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한국 부모들이 저는 자식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식의 취향이라든가 무슨 그 자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예, 너 무슨 과가, 무슨 과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식들을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의 그 자녀 교육법이랄까.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좀 얘기 듣도록 하고. 예. 먼저 이 지나온 인생 되돌아봅시다. 프랑스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과학자로. 제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은 1973년도에 제가 군대를 끝나고 소서문 6개월 지나가다 보니까는 거기 그 당시에 TBC TV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왜요? 그때 그대로 TBC TV에 있었으면 정 교수님 만났을 텐데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 무슨 이제 홍릉기계라고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인데 그렇게 국방과학연구소. 예. 원래 전공이 저는 화학이에요. 화학. 예. 화학인데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가서 이제 일하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요. 테스트를 거쳐서. 그래갖고선 제가 처음에는 수류탄 개발을 했어요. 무기 자체 무기 개발했어요. 저는 무기 개발 엔지니어예요. 원칙으로는. 그리고 그 유신초 그때 73년 예, 그렇죠. 박정희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 때 자주국방 내세우면서 자주국방 야구하고
그렇게 무기 자체 개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걸 하셨구나. 네네. 예. 수류탄 개발하고 박격포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미사일 개발이 이제 떨어졌어요. 미사일. 예. 그래서 제일 한국 최초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네. 제가 그 추진체를 분해를 했어요. 망치 하나 갖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해서 보고서는 그거를 똑같이 만드는 게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그때는 외국 무기 사다가 뜯어보고 다 전부 그렇게 조립하고 그렇게 막 했죠. 그랬대요. 예,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나이키 호크 미사일을 어디서 구하다가 뭐 얘기로는 좀 구하는데 힘들었다는 얘기는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분해 책임을 맞았어요. 추진체를. 그러고서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로 그걸 다시 만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어렵죠. 미국은 기술을 주려고 그러질 않았고 프랑스가 기술을 준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프랑스로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실습을 기술 이전 받으러. 기술 이전 받으러. 그러니까 불어를 배워야죠. 가서 먹고 살라 그러면 불어를 배워야죠. 그래서 효현동에 있는 알리앙스 프랑스에 가서 기술을 이제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프랑스인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영어 강사 선생님이 이제 프랑스인이었는데 그래서 말을 배웠어요. 프랑스 말을 가르쳐 주던 프랑스 강사 선생님은 예, 그래서 한 3개월 반 정도 배웠나?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제 헤어졌다가 어떻게 만나갖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속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안대에서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미사일 엔지니어를 외국인 여자가 자꾸 왔다가 만나고서는 떠났다가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유출이 아닌가. 간첩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불어 가르쳐준 강사 선생님이라는 걸 몰랐군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강사를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취조를 받았는데 그 취조받는 게 인격적으로 정말 모욕이 돼요. 예, 저는 그런 박정희 정권 때 어떤 유신에서 뭐 남산이고 뭐고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정보계통에. 그런데 저는 미국 엔지니어로서는 자유를 누렸는데 결국은 취조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저는 프랑스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를 느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와 인권이라는 건 한번 접하면은 도저히 뒤로는 못 가요. 예. 그래서 이건 내가 한국을 떠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잘 갔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강사분과의 만남 때문에 취조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된 거네요. 네, 결국은 그렇죠. 예. 떠나기 전에 잠깐 다른 큰 회사에 기업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도 큰 그 기업이 방산업체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기획을 했어요. 무기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보니까는 일을 하시다가 일을 했는데 그 근무 스타일이 전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은 처음에는 안 해요. 오전에는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있다가 저녁 때 일을 시작해서 야근을 하고. 야근 수당 받으려고? 그랬는지는 전 몰라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음에는 팀워크를 잘 짠다고 회식을 자주 하니까. 술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여강사님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어요. 이미 살고 결혼하신 거예요? 예, 그거는 그렇죠. 결혼은 안 하고 동거 중이셨어요? 동거 중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를 만나고 같이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경유라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맨날 밤늦게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표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야근 안 하고 회식 안 하고 난 집에 간다. 왜냐하면
내가 외국에 여자랑 사는데 예, 예.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너는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내전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 내 의무를 다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가셔서는 뭘 하셨어요? 처음에? 가서는 할 게 없어요. 외국에 처음에 가면 예. 가장 쉬운 게 공부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갔죠. 학교 들어가서 이제 가서 연구실 가서 연구하던 연구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사 학위 받고 박사하시고. 예, 박사 학위 받고 수업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렇게 됐죠. 예. 프랑스에서는 학교 교수직도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국립응용과학원이라고 리옹의 가장 큰 학교인데,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예.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럼 그 학교 교수직도 하시고, 예. 민간 기업에도 계셨고,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연구소, 민간 기업,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경험이 원래 다양하죠. 네. 예, 그러게 우리나라 교수분들이 공부만 하다가 자주 그냥 그 공부만 하다가 이제 교수 되고 그러면 현장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과 네. 또 실무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연구소, 학교, 기업 두루두루.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게 학교에 계시면서도 기업체 활동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나요? 그게 프랑스에서는 원래 법으로 그런 게 있어요. 모빌리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교수가 기업에 가서 근무하다가 다시 그거를 가지고 그 학교로 돌아오는 거. 연구소도 그래요. 자기 연구하던 걸 가지고서는 기업에 가서 적용을 하고 다시 돌아오던 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잘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진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오히려 장려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는 교수대로 현장은 현재대로면은 어떻게 그 기술 이전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네. 오영석 박사님은 국적이 여전히 한국 국적이신가요? 네, 한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30년 이상을 프랑스에 살면서 국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져 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프랑스 가면 외국인이 없고 그렇죠. 한국에 오면은 외국 사는 한국인이라 별로 그렇게 제외 한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데 제 애들은 출생 시에는 이중국적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중국적이었는데 제가 애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애들도 또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한국 국적법이 그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결국 제 애들을.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인정 안 하죠. 안 하죠. 네. 선택해야만 되죠.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취득을 하는 거를 하다가 굉장히 복잡해서 결국은 한국 국적법이 잘못돼갖고 저희 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고맙죠, 한국에. 쫓아내서 프랑스에서 완전히 다른 성공한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한국이 사람도 모자라고. 그런데 왜 이중국적을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살면은 거기 사람이고 여기 와서 살면 여기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공무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좀 제 케이스를 잘 생각해서 어떤 게 국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때는 맞벌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나라도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기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좀 행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그 하교할 때 집에 돌아올 때 저희는 누군가가 꼭 집에 있었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은 아니 퇴근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저희 처가 당시 처가 저걸 교사를 했는데 여전히 강사를 했어요. 불어 강사를 대학교에서. 그러니까는 일찍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끝내고 집에 일찍 돌아와서 애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든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친구하고 지냈던 일, 뭐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고 싶어서 진짜 힘들어할 거예요.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는 애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네. 애들 데리러 가는 때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게 또 가능해요, 프랑스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근무하던 학교나 그다음에 저는 캠퍼스 근처에서 살았고 또 직장을 기업에서 있을 때도 그렇게 멀지 않은 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얘기하고 나왔다 가도 되거든요. 알겠어요. 예. 그런 행운이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예.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애들하고 대화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예. 시간. 네.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함께 것. 시간이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누군가 엄마 아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었다. 있다. 네. 그러기 위해 둘이 또 노력을 했다. 그렇죠. 그런 거겠네요. 예. 부모라는 그 직분은 노력 없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예, 제일 큰 노력을 쏟아야 될 그것이 부모라는 직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하면서 네. 또 동시에 자녀들한테 어떤 몇 가지 교육의 원칙 같은 게 있으셨다고요? 예.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 애들은 그러니까는 출생 때부터 책을 읽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그건 누가 어른 간단하게 뭘 알겠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책을 읽어주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책을 읽어줘요. 조금씩 읽어주다가 그거가 계속되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같이 읽고 그 안중에는 혼자 읽고 그렇게 식으로 된다. 그런데 저희 애들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은 언어 구사력이라든가 문장력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풍부해지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필요할 때 그 문장을 잘 쓴다든가 말을 잘 한다든가 그런 거하고 굉장히 어떠한 그 매너 있고 그런 그 하이 클래스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애들이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그다음에 저도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했지만 이 언어 구사에 대해서 고상한 언어를 안 쓰면은 고상하지 못한 언어를 쓰면 혼났어요. 그건 저는 그렇게 고상치 못한 언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애들도 그렇고. 언어 그리고 그거를 증진시키는 독서. 예. 독서 교육의 출발은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교육. 그러니까는 모든 행동에는 자유스럽지만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사실은 사고는 무한하게 자유스럽지만 행동은 절제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 교육이에요. 책임. 그러니까는 행동과 자유와 책임. 그런데 저희 애들도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모든 거는 내 눈의 눈물은 내 손등으로 닦아라. 그렇게 하고 남이 닦아주는 눈물은 없다. 네가 네 눈의 눈물은 내 손등으로 닦아라. 그리고 내 인생에 앞으로 나가는데 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걸 열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문은 네 손으로 열어라. 대신 딱 하늘 남이 열어주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관뚜껑.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절대 완전히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런데 저는 그거가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직이거든요.